우리가 그림을 늘고 싶어서 선생님이나 뭐 주변 사람이라던가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항상 돌아오는 말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늘 듣는 말이 하나 있죠. 많이 그려 라고 하죠. 미래 입시는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정답일까요? 그러면 우리 같은 현역들은 재수생을 이길 수 없잖아요. 왜? 그들은 나보다 물리적으로도 더 시간이 많이 있었고 더 많이 있을 예정이고, 지금이 6월인데 저 같은 현역 고3들은 학교에 어쩔 수 없이 잡혀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뭐 오전에도 와가지고 학원에서 막 연습하고 막 그러면 물리적으로, 장수적으로는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현역 고3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건가요? 그 이론대로라면 재수생들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고3들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죠. 아니다고 느껴지죠. 그럼 뭘까요? 재능? 재능도 있겠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거부할 수 없죠. 재능 있어요. 맞아요. 재능인 것도 있겠죠. 근데 현역으로 대학을 입시를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다 재능이 있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정답부터 말할게요.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 이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림의 영역은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손기술 아니면 정보. 일단 손기술의 영역은 다루지 않아요, 이 영상에서. 오직 정보에 관한 이야기만 해볼 거예요. 정보가 뭘까요? 말 그대로 정보예요. 알고 있는 것, 지식. 우리 같은 입시생은 손기술보다 정보가 좀 더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취미생은 아니잖아요. 취미라면 정보보단 손기술이 좀 더 중요하겠죠. 우린 입시생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중간에 방황하는 시간이 없어야 되죠. 이 색깔이 맞을까? 이 색깔이 맞을까? 이렇게 배합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배합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걸 시험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색이 어떤 부분에 쓰여야 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 만약 내가 뭐 현역이다 혹은 재수생이다, 근데 손기술이 좀 더 중요하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둘 중 하나죠. 이미 정보 알고 있는 게 너무 완벽해가지고 더 하거나 추가할 게 없을 때, 그때 내가 뭔가 좀 더 시간을 줄이고 싶어, 혹은 좀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고 싶어, 그럴 때 이제 하는 거고, 혹은 현역이면 뭐 재수할 운명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재수생이라면 포기를 해야 할 좀 더 오랫동안 재수를 해야 할 운명이라던가,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손기술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극과 극이에요. 뭐냐? 내가 그림을 겁나 못 그리거나, 혹은 그림을 겁나 잘 그리는데 좀 더 갈고 닦으면서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을 때 라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요? 이제부터 이 영상의 키포인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보 어떻게 얻을까? 어떤 학원이든 혹은 선생님이 시범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선생님이 시범을 한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라.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죠.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세요. 선생님이 시범하는 모습을. 말 그대로 우리는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어떤 색을 어떻게 쓰는지, 붓은 어떤 모양을 쳤는지, 어떤 붓을 쓰는지, 이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 걸 다 파악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냥 사진 찍어도 돼요. 사진 찍어도 돼. 근데 왜 제가 동영상을 추천하냐면, 동영상을 찍으면 그 선생님이 어떤 색깔을 섞는지와 또 어떤 식으로 색깔을 칠하는지 그것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팁을 말하거나 그런 것도 기록이 되겠죠. 영상 길이가 엄청 길어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뭐 1시간짜리 막 그러고 그래요. 까먹어요. 당연히 까먹어요. 우리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더라? 기억 안 나는데? 그때쯤 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 하세요. 물론 여기서 똑같이 따라라는 말은 진짜로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는 게 아니라, 뭐 그 선생님이 밑색깔은 뭐 어떻게 칠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뭐 짙은 색 포인트를 먼저 주는지, 아니면 먼저 색깔을 먼저 한번 시원하게 까는지, 뭐 이런 걸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는 핸드폰 사용이 안 되는데요. 화장실 가는 척하고 몰래 봐요. 변기 칸에서 몰래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조금만 봐.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그 엑기스 부분만 딱 봐. 그러면 돼요. 뭘 다 봐. 다 볼 필요도 없어. 2배 배속해도 돼. 그리고 돌아가서 똑같이 따라해요.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기억 안 난다 싶으면 그때 영상을 보라는 거야. 영상 보는 행위가 실력을 향상시켜 줄까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고작 선생님이 시범한 영상 보고 따라하는 게 실력 향상이 돼요? 그걸로 진짜 내 실력이 향상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 나는 선생님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거든? 영상 보이는 그대로? 물론 100% 똑같진 않겠지만 선생님과 비슷한 실력의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나보다 실력이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마이클 잭슨은 이런 말을 했죠. 거장들을 보고 따라해라. 그리고 그들을 뛰어넘어라. 물론 정확하게 말이 똑같진 않아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러면 정보는 무조건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도 저는 실력이 안 느는데요. 오히려 좀 더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랑 당신이랑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저 같은 케이스도요. 선생님 보고 영상을 많이 따라했어요. 올랐죠. 올랐는데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뭔가 실력이 좀 안 늘고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 나는 그 선생님이랑 스타일이 안 맞았던 거야. 다른 선생님을 따라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더 쉬운데? 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건 좋은데 이건 조금 내가 따라할 수 없겠는데?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당신의 그림을 수정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보고 배우라는 뜻이에요. 네 그림을 수정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야. 선생님이 있는, 강사님이 있는 이유는 수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발 그 포인트를 살려서 제발 써먹어. 물론 선생님 중간중간에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야. 네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은데 그냥 봐라. 동영상 찍지 마라. 이런 말 하실 텐데 절대 말 듣지 마시고요. 끝까지 동영상 촬영하십시오. 물론 네가 동영상 찍고 한 번도 안 볼 것 같아? 그럼 찍지 마. 눈으로 봐. 그게 좀 더 효율적이야. 진짜 비싼 거 알려줬다. 자, 요약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강사님이 하는 시범 영상을 찍어라. 두 번째, 기억 안 날 때 돌려봐라. 혹은 이거 뭐였지 싶을 때 봐라. 이게 다예요. 물론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 해서 선생님을 완벽하게 카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손기술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오로지 이 영상에서 다루는 건 정보뿐이니까 정보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손기술의 영역은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모든 정답의 진리는 아니다. 정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선생님의 방법도 한번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동영상이 아니어도 사진이어도 괜찮다. 이것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동영상. 두 번째 사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까요? 첫 번째, 많이 그리는 게 정답이 아니다. 하지만 왜 제가 반은 맞는 말이라고 했을까요? 학원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성장을 유도해야 될까요?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그 정답이. 많이 그리다 보면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내가 이걸 고집해가지고 자꾸 틀리는 건가?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한 것을 수정하고 선생님한테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가.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그림은 진짜 안 늘다가 계단식으로 어느 순간 팍 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정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것을 딱 해내면 폭발적인 성장을 거둔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강사분들이 학원 원장 선생님 혹은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아.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마무시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생각 없이 할 거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허나 방금 제가 말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남들처럼
학원에 앉아서 뭐 4시간, 뭐 3시간 뭐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하라는 거 하고 막 그런 시간을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중간에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제가 말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그 인위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일구어낼 수 있으며 혹시 압니까? 수석으로 입학할지도 모르죠. 선생님들의 말이 맞아요. 그 선생님들이 통계적으로 가진 수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했던 거고. 이제 뭔가 좀 그 속 안에 있는 뭔가 웅얼짐이 해결되셨나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반응 좋으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편집하기 싫어.